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나와 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중에서도 포르쉐 전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포르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신차를 내놨어요. 특히 세대 교체된 모델, 가장 강력한 모델, 정말 하드코어한 모델, 정말 많은 차를 내놨지만 확실히 포르쉐는 스포츠카다, 스포츠카 브랜드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된 차들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신차가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포르쉐가 어떤 차를 전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듣기 위해 포르쉐 홍보 담당자를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안녕하세요. 포르쉐 코리아에서 홍보 담당하고 있는 주현영입니다. 와, 클로즈업이다. 독일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포르쉐 부스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저희가 이제 독일 브랜드이기도 하고 포르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터쇼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이제 20대에서 30대 육박하는 차량의 그 수의 차량들이 지금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번 모터쇼에는 저희가 총 3대의 모터쇼 이제 월드 프리미어 차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차가 지금 이제 뒤에 보이는 신형 카이엔 이제 터보 모델이고요. 저쪽으로 이제 스포츠카 존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911 GT3 투어링 패키지랑 GT2 RS까지 이렇게 총 3대의 월드 프리미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스에서 네. 국내에 곧 출시되거나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출시될 수 있는 차 뭐가 있을까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마도 이제 가장 빠르게 출시하는 차는 이제 저 뒤쪽에 있는 신형 파나메라 4S 이제 모델이 아마 첫 번째 차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GTS라든지 GTS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국내에서는 판매를 911 시작해. GTS. 네네네. 911 GTS랑 이제 파나메라가 가장 빠르게 될 거고요. 까이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부터 판매하세요? 카이엔은 지금 저희가 지난 8월 29일 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런칭을 했고 유럽 시장 기준으로 한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인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도 내년 이제 하반기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늦다라기보다는 이제 생산 물량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걸 이제 좀 맞춰서 따라 하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약간 내년 하반기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주현영 차장님에게 포르쉐란? 알았어요. 네. 일단 인터뷰는 네. 여기까지 네, 하고요. 네. 일단 서울 가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형 이 까이엔 같은 경우는 뒷모습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 디테일을 살펴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차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이 테일램프 디자인도 지금 더 완만하고 날렵해진 느낌이고요. 이 4포인트 램프, 이제 새롭게 포르쉐를 상징하는 뭔가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4포인트 램프도 더 면적이 커지고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래 범퍼 디자인, 이 공기 흡입구는 더 와이드해지고 더 날렵해졌어요. 그리고 이 바가 이렇게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느낌도 새롭고요. 이 끝에 부분까지 액티브 그릴 셔터가 적용이 돼서 정말 더 냉각이라든지 공기 흡입 이런 쪽으로도 더 많은 이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는 뭔가 이 윗라인이 911과 더 흡사해졌어요. 확실히 볼륨감도 있고 조금 더 납작해진 느낌이라서 이렇게 큰 차가 좀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까이엔 최초로 앞바퀴와 뒷바퀴에 다른 사이즈의 타이어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어요. 앞에는 285 21인치 단면폭이 285가 되는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반면에 이 뒷바퀴를 보시면 315 사이즈의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터보라든지 이런 모델이 다 앞뒤가 똑같은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마치 911처럼 뒷바퀴가 사이즈가 훨씬 커졌어요. SUV는 타이어가 두꺼워야 뭔가 균형감도 있어 보이고 이 비율도 좋습니다. 차가. 자,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짠. 일단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고 911 뭐 4S 뭐 터보처럼 이렇게 쫙 있는 선이 생겼죠. 4포인트도 존재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것이 변해서 사실 이전 카이엔 같은 느낌이 거의 없고 911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차가 와이드해 보이고 무게중심이 낮은 것처럼 뭔가 땅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더 강렬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엠블럼 같은 경우도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그냥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좀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엠블럼은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 이 겉에 판이 더러워질 망정 엠블럼은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뭔가 입체적인 느낌도 들고 멋있어 보여요. 뭐 외관 디자인도 외관 디자인이지만 실내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단 그 앞좌석이 더 많은 것이 변했지만 뒷좌석을 먼저 살펴볼게요. 거대한 파노라마 썬루프가 눈에 들어오고 공간적으로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상징하는 손잡이도 마련이 되어 있고 가죽 이런 마감이나 촉감들이 확실히 포르쉐는 좀 급이 높아요. 뭐 많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지만 포르쉐는 그들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허술하지만 고급 모델,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더 화려한 옵션을 적용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넣을 수도 있고 정말 눈에 딱 들어오는 디지털 계기판이 터치인데 햅틱은 아니고 소리가 나요. 근데 소리가 나는 게 진짜 정교하게 딱 맞춰서 소리가 나서 마치 제가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이 터치의 중요한 점은 안 보고 못 누른다가 아니라 누르고 무의식적으로 확인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내주니까 정말 내가 이거 버튼을 조작한 느낌이 명확하게 들어서 굳이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USB도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카이엔은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부족함은 거의 없어요. 뭐 이전 세대 모델보다 훨씬 더 커지기도 했지만 상당히 편안하고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어느 정도 리클라이닝을 허용하기 때문에 편의성이라든지 뭔가 실용성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오우, 땡큐. 굉장히 힘들게 운전석에 앉아보네요. 이렇게 카이엔 운전석 앉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일단 너무 놀라워요. 전에 카이엔의 느낌과 완전히 다릅니다. 카이엔의 무슨 미래 버전의 차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일단 패널들이 많이 생겼고 디지털화가 정말 잘 돼 있는, 정말 이 터치와 디스플레이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데 이 밑에 패널, 이쪽 패널은 딸깍딸깍 소리도 나지만 햅틱이 적용돼서 이 진짜 완전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위쪽은 소리만 납니다. 그래서 요 아래 패널과 위 패널이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양옆으로, 기어 노브 양옆으로 수많은 버튼이 이제 놓였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터치를 쓰면서 디자인을 단순화했습니다. 디자인을 단순화했고 12.3인치 디지털 터치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터치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대화적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포르쉐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터치 패널로요. 이런 주행 모드를 바꾸는 부분도 있고 주행 모드 아주 친절하게 나오죠. 센터 디퍼런셜 락을 어떻게 잠그는지, 이 후륜 락을 어떻게 잠기는지를 할 수 있고 지금 이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높낮이를 바꾸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어시스트,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앱을 받아서 이 바탕화면에 깔 수도 있고
바탕화면을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918 스파이더를 통해서 나왔던 이 스티어링 휠이 여기도 적용이 됐고요. 조금 세부적인 디자인은 달라요. 여기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이 없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918에서 나온 디자인이 채용이 돼 있고, 포르쉐가 포르쉐임을 말해줄 수 있는 이 계기판, 원래는 5 실린더 5개의 실린더가 있던 거였는데 지금은 일단 가운데 부분만 아날로그입니다. 이 부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스포츠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RPM 게이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르쉐가 아날로그로 기존처럼 동일하게 해놨고, 이 양옆을 디지털화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비게이션도 나오는데 이건 지금 키가 없어서 바뀌어지진 않네요. 원래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계기판이 좀 눈에 딱 들어와요. 저는 처음에 이 디지털 계기판이 양옆으로 있으면서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시인성도 좋아진 것 같고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만져보셔야 돼요. 이 만져보면 촉감이 너무 좋고 얄쌍해 보이는 느낌이 딱 들어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 조작을 할 때마다요. 일단 신형 까이엔 같은 경우는 여러 부분이 바뀌었는데, 일단 서스펜션, 기존 에어 서스펜션보다 조금 더 진보된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주입되어 있는 그 방이 3군데라는 거예요. 원래는 2군데였는데 이 더 많은 공기를 넣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세팅이 더 원활해졌습니다. 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 감쇄력을 바꾸는 것 등이 더 정밀해졌고 범위가 넓어져서 이 승차감, 때로는 뭐 스포티한 주행감과 하드코어한 주행감과 이런 것들을 많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어요. 네, 지금 이 차가 까이엔 터보인데 아까보다 훨씬 더 과격해 보이죠? 공기흡입구를 이렇게 사각형 발을 놔서 좀 강렬한 느낌을 좀 많이 살려놨네요. 이게 바로 아마 그 새롭게 적용된 코팅된 디스크 같은데 반짝반짝하는 게 거울 같아. 엄청 예쁘네. 네, 이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뭐 파나메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출력은 상당히 높아졌고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기술이 들어갔어요. 네, V8 터보 엔진인데 실린더 사이에 터보차저가 2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역방향으로 돌면서 공기를 더 원활하게 주입을 시켜주고요. 실린더와 터보차저가 가까워짐으로써 조금 더 원활하고 스로틀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포르쉐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550마력, 기존과 동일한 8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8단 PDK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까이엔은 사실 오프로드 주행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토크 커머더 변속기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뭐 까이엔 터보도 좋지만 이 까이엔 S에 적용된 새로운 엔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신형 엔진인데 2.9L V6 터보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2.9L, 3.0L가 채 못 되는 엔진인데 440마력의 힘을, 정말 차고 넘치는 힘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르쉐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터보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까이엔 S만 가도 고성능과 고급스러움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911 패거리 중에서 주인공을 만나보시러 가시죠. 일단 네, 정말 오늘 공개된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가 됐고요. 911 중에서 뭐 가장 하드코어한 진짜 좀 미친 차예요. GT3는 조금 이제는 좀 평온한 느낌인데 GT2는 아직도 무서움을 간직하고 있는 포르쉐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3.8L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제 911이 700마력을 내고 있습니다. 레이싱 이런 쪽에 거의 좀 초점을 맞춰서 만든 차기 때문에 일반적인 911보다는 많은 것이 다릅니다. 이런 공기가 흐르는 부분이라든지 카본 파이버를 사용한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뭐 양산차에 적용된 타이어 중에서 가장 접지력이 뛰어나다는, 끈끈하게 땅에 박힌다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 2가 적용이 되어 있고, 오, 엄청나게 큰 포르쉐 리어 스포일러가 압도적입니다. 진짜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이음새도 정말 딱 들어맞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완성도도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냥 차체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기역학적으로 범퍼를 만들고 그 위쪽에 이제 넣게 됨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레이스카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팬더가 상당히 두툼하게 엉덩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 롤 케이지도 할 말을 있게 만들고, 카본 파이버로 제작된 시트 같은 부분, 경량화를 정말 많은 곳에서 실현을 했습니다. 안에도 거의 모든 게 이제 인테리어가 카본으로 이제 돼 있고, 알칸타라가 또 이제 매칭이 돼 있네요.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전동 시트 같은 부분을 많이 포기를 했어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수동식으로 시트를 만들었고, 뭐 옵션 같은 거를 적용하면 뭐 5점씩 안전벨트 이런 것도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냥 원초적인 포르쉐죠. 그냥 가볍고 빠르고 이런 쪽에만 집중한 포르쉐입니다. 이렇게 도어 핸들 같은 부분도 예전에 오래된 레이스카처럼 끈으로 만들었어요. 끈을 잡아 당기면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GT2 RS와 함께 이번에 공개된 911 투어링 모델입니다. 911 GT3 투어링. 어떻게 보면 GT3가 뭐 가장 일반인들이 몰기 쉬운 하드코어 버전인데, 이 차는 조금 그 차를 유하게 만들었어요. 좀 과격했던 리어 스포일러 대신 가변식 리어 스포일러를 적용을 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금 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이 GT3 파워트레인이 그대로 들어갔고, 뭐 성능이나 이런 건 변함이 없지만 조금 유해 보이는, 조금 더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장거리를 갈 수 있게끔 고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능은 놓지 않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일단 아쉽게도 그 GT2 RS라든지 911 GT3 투어링 모델은 국내 출시될 예정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이걸 팔겠다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차에 대해서 정말 선호하신다면 포르쉐 코리아도 뭐 금방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에게는 이 911 까레라포 GTS가 얼마 전에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이 터보도 좋지만 GTS 모델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스포츠카 특유의 날 것, 그런 느낌을 GTS에서 받을 수 있어요. 뭐 배기음이라든지 뭐 주행 감각 뭐 이런 것들이 GTS가 상당히 좀 세련됐기 때문에 이 911 모델도 조금 특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차는 저희가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뒤에 있는 차는 얼마 전까지 제가 마치 제 차처럼 독일에서 몰았던 파나메라 터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무대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일단 신형 모델은 비율이 너무 좋습니다. 디자인 총괄이죠. 마이클 마우어가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비율. 첫째도 비율, 둘째도 비율, 셋째도 비율. 포르쉐는 비율이 생명이다 라고 이제 늘상 강조를 해왔는데, 파나메라는 정말 비율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깎아지는 루프 라인이라든지 이 팬더 이런 부분에 주는 여러 가지 조합들, 그리고 이게 잘 조율이 돼서 뚱뚱해 보이지 않고 차가 뭔가 허전해 보이지 않고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잘 주고 있는데, 정말 그 스포츠카의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나메라는 신형과 구형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신형이
정말 세련됐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까이엔 터보와 동일하게 V8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엔진이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프론트 미드십, 거의 완벽한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포르쉐 최초로 8단 PDK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 그룹의 대형 세단, 고급 세단 플랫폼이 MSB 플랫폼이 적용된 최초의 모델입니다. 그 MSB 플랫폼 같은 경우는 포르쉐가 주도한 모듈형 플랫폼이고요. 가운데 부분, 앞부분, 뒷부분 이것들을 자유롭게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파나메라를 시작으로 최근에 나왔던 벤틀리 컨티넨탈 GT도 이 MSB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 1세대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공장에서 차체를 조립해서 뼈대를 조립해서 이제 라이프지히 공장으로 오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신형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바디부터 이 조립까지 라이프지히 공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고, 생산 일원화를 하면서 조금 더 높은 완성도를 가진 제품을 내놓으려고 포르쉐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네,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일에서 꽤 오랜 시간, 기름을 한 4번인가 넣은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탔기 때문에 시승기를 보면 조금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쪽으로 오시면 yeah. Thank you. One more. Yes, sure. Thank you. 이건 아우디잖아. 이건 아우디인데? 네, 아우디 사과를 받았네요. 파나메라 설명을, 정말 파나메라인데 파나메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형 파나메라는 진짜 스포츠카처럼 911처럼 이제 변형이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파나메라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파나메라 가지고도 외건이냐 세단이냐 뭐 슈팅 브레이크냐 말이 많았는데, 이 차는 그야말로 짐차입니다. 머리 공간이라든지 짐 공간을 더 늘려주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돼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외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슈팅 브레이크 같은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요, 둔해 보이지도 않고, 비율이 너무 좋아서 저는 스포츠 투리스모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부스를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여기가 독일인 만큼 포르쉐가 많은 차를 전시했고 넓은 공간을 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 원래 기존의 포르쉐는 좀 좁은 공간에 차를 다닥다닥 놔서 좀 보기 힘들었는데, 굉장히 신차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 일단 조만간 국내에 출시되는 이 파나메라,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출시되죠. 파나메라부터 911 GTS 이런 차들을 먼저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일단 포르쉐가 한동안 조금 뭐 국내 판매 모델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는데, 파나메라라든지 까이엔 이런 차들이 어서 빨리 좀 국내에서 판매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시승차가 마련이 되는 대로 재밌고 멋있는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상영이었고요. 여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